소수의 나눗셈 핵심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원리, 소수 나누기 소수, 1.2 나누기 0.3을 예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 안에 0.3이 몇 번 들어갈까? 또는 1.2에서 0.3을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죠. 1.2는 0.1이 12개예요. 0.3은 0.1이 3개이기 때문에 1.2 안에 0.3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간다. 또는 1.2에서 0.3을 네 번 빼낼 수 있다. 그러므로 1.2 나누기 0.3 그 몫은 4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소수 나누기 소수 그 몫을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구해보려고 합니다. 14.4 나누기 2.4의 몫을 구해줄 건데요. 이때 144 나누기 24의 몫이 6과 같다라는 것을 활용해 볼 거예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가 10배 되고 나누는 수가 10배 되어도 그 몫은 같다. 14.4 나누기 2.4는 6과 같습니다. 또 1.44 나누기 0.24의 몫은 144 나누기 24의 몫인 6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누어지는 수가 100배, 나누는 수가 100배 되었을 때 그 몫이 같음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단위 변환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4.4cm를 2.4cm씩 나누면 과연 그 몫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럴 때 14.4 나누기 2.4를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단위 변환 14.4cm를 144mm로 2.4cm를 24mm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144 나누기 24는 그 몫이 6과 같죠. 따라서 14.4 나누기 2.4의 몫도 6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단위 변환을 활용해 주었더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누어지는 수가 10배, 나누는 수가 10배 되었을 때 그 몫이 서로 같더라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또 단위 변환, 이번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1.44m를 0.24m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44m는 144cm, 0.24m는 24cm이기 때문에 144를 24로 나누면 6. 따라서 1.44 나누기 0.24도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0배 하였을 때 그 몫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 그 몫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나눗셈에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면 그 몫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원리를 알았다면 문제를 통해 다져봅시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끈 18.4cm를 0.8cm씩 자르려고 한다. 그렇다면 18.4cm가 184mm와 같고 0.8cm는 8mm와 같기 때문에 끈 18.4cm를 0.8cm씩 자르는 것은 끈 184mm를 8mm씩 자르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18.4 나누기 0.8은 184 나누기 8과 같습니다. 즉 소수의 나눗셈 그 몫을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더라. 184를 8로 나누면 8, 2, 16, 83, 24. 83, 24니까 이렇게 몫이 23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8.4 나누기 0.8 그 몫도 23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계산의 원리를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익혀보았습니다. 자, 이제 소수 나누기 소수 그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7.2 나누기 0.6의 계산이에요. 계산의 방법을 다양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법 1.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자. 이 경우 7.2나 0.6은 모두 소수 한 자리 수입니다.
이럴 때 분모가 10인 분수로 고쳐주세요. 10분의 72 나누기 10분의 6.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때에는 이처럼 분모를 같게 하여 분자끼리 나누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72를 6으로 나누어 그 몫이 12로 표현됨을 알 수 있죠. 방법 2.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합니다. 앞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2 나누기 0.6의 몫은 72 나누기 6의 몫과 같다.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를 각각 10배 하였을 때 그 몫이 같아요. 72 나누기 6은 12, 7.2 나누기 0.6도 그 몫은 12가 되는 것이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세로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기호에 이 안쪽에는 7.2 그리고 이 왼쪽에 0.6 이렇게 써주고요. 이 위에다가 몫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연수의 나눗셈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각각 한 자리씩 이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위에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준다는 얘기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각각 10배 하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72를 6으로 나누어 그 몫이 12다라고 표현해주면 된다.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 계산을 합니다. 몫을 쓸 때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서 소수점을 찍습니다. 몫을 쓸 때는 옮긴 소수점 위치에서 소수점을 찍는데 이런 경우에는 몫이 자연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소수점을 찍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1.25 나누기 0.25의 계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자. 이런 경우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 분자끼리 나누면 그 몫이 5가 되는 것이죠. 세로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몫을 쓸 때는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서 소수점을 찍는데 몫이 자연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5라고 그냥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 원리를 확인했어요. 그럼 실제 문제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1번 3.6 나누기 0.9입니다. 계산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3.6 나누기 0.9는 10분의 36 나누기 10분의 9와 같으므로 36을 9로 나눈다, 즉 그 몫은 4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고 8.62 나누기 0.72는 100분의 864 나누기 100분의 72. 따라서 864를 72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면 1, 72, 144 안에 72가 2번, 따라서 그 몫은 12로 나타낼 수 있죠. 32.4 나누기 2.72예요. 이럴 때는 소수점을 한 자리씩, 이 두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세요. 결국 324 나누기 27의 몫을 구해주는 거랑 같죠. 1, 27, 2, 54. 따라서 이때 몫은 12로 표현됩니다. 3.42 나누기 0.38,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수의 계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해결한다 라고 생각해 주죠. 그랬더니 9, 8, 9, 72, 3, 9, 27 나누어 떨어지면서 그 몫은 9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여 표현합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 세 번째 계산 원리를 만나봅니다. 8.96 나누기 2.8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두 소수를 보니까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가 다르네요. 이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방법 1.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봅시다. 8.96 나누기 2.8의 몫을 구할 건데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배 해도 그 몫이 같잖아요.
따라서 89.6 나누기 28의 목과 같게 되는 거예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 이 계산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따라서 몫이 3.2, 그렇다면 8.96 나누기 2.8, 그 목도 3.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로로 계산을 합니다. 이럴 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주세요. 이거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표현을 해준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나누어지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896을 280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89.6 나누기 28의 몫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3, 28과 3의 곱이 84, 빼고 6을 내려주죠. 그 안에 두 번 들어가네요. 28에 2를 곱해 56 빼면 0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몫을 쓸 때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서 소수점을 찍어야 합니다. 따라서 몫의 소수점 여기에 찍어서 3.2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소수의 나눗셈을 세로로 계산할 때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반드시 같은 자리만큼씩 옮겨야 한답니다. 나누는 수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기고 나누어지는 수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옮겨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자리만큼씩 그 소수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 주의해야겠네요. 계산해 보세요. 3.71 나누기 0.7의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0.7, 요걸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주면 3.71에서도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7, 5, 35 빼고 1을 내려주죠. 7, 3, 21 빼면 0이 되네요.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옮겨진 소수점 위치에 맞춰 찍어주세요. 따라서 5.3으로 표현됩니다. 23.04 나누기 6.4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주는 거예요. 230 안에 64가 3번, 4, 32, 6, 3, 18. 자, 이제 빼볼까요? 그리고 4를 내려주는 거예요. 384 안에 64가 몇 번 들어갈까요? 그럼 이럴 때 6번, 4, 6에 24, 6, 6에 36 빼니까 0.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옮긴 소수점 위치에 맞춰 찍습니다. 따라서 3.6, 이와 같이 그 몫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도 확인이 되었어요. 자, 이번엔 자연수 나누기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17 나누기 3.4의 계산이네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 3.4가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자연수 17도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10분의 170 나누기 10분의 34.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나눠주시오. 170 나누기 34는 5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방법 두 번째 것을 살펴보면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다 라고 했어요. 17 나누기 3.4, 이건 170 나누기 34의 몫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지는 수를 10배, 나누는 수를 10배 하여도 그 몫이 같기 때문이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세로로 계산을 합니다. 17 나누기 3.4를 계산해 볼 거예요. 이럴 때 3.4의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지면 17 뒤에 소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소수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주면 되는 건데요. 소수점 아래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소수의 오른쪽 끝자리에 0이 계속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0을 내려 계산한다. 그러니까 얘도 소수점을 이렇게 옮겨줄 때 여기에 이렇게 0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주면 돼요. 170을 34로 나누면 5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세로로 계산할 때는요. 나누는 수인 소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48 나누기 8은 6과 같아요.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의 몫을 구하여라 라는 뜻이 되겠죠. 48 나누기 0.8 그 몫은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지는 수가 같은데요. 나누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몫은 10배가 되는 것이죠. 또 48 나누기 0.08은 그 몫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누는 수가 8에서 0.08로 10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몫은 100배가 되죠. 따라서 600이라고 표현합니다. 2.58 나누기 0.06의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258 나누기 6의 몫을 생각해 보세요. 64, 24, 63, 18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각각 100분의 1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 그 몫은 똑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가 각각 100배가 되었을 때 그 몫은 같다. 이렇게요. 또 25.8 나누기 0.06 그럼 이것은 이 바로 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됐어요. 그럼 그 몫도 10배가 된다. 430. 258 나누기 0.06은요. 이렇게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배가 됐죠? 그러면 그 몫도 100배가 됩니다. 따라서 4300과 같다. 이처럼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개념으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나눗셈의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몫이 너무 복잡해질 때에는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7.4 나누기 3의 몫을 반올림해서 구해볼 건데요. 우리 몫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했는데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네요. 이 경우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 거예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보면 되죠.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버려라. 따라서 2로 나타내 줄 수 있죠. 몫을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에는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럼 몫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몫의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6이니까 이럴 때는 올림 2.5라고 표현해 주죠. 또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그 몫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이때 몫의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6이니까 올림 그래서 2.47 이와 같이 몫을 반올림해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반올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린다. 바로 이것이 반올림이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할까요?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9.8 나누기 3의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8 나누기 3, 3은 9, 3, 2, 6, 몫의 소수점 이렇게 찍어주고요.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일단 몫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두는 거예요. 3, 6, 18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6이니까 올려라. 따라서 3.3 이렇게 표현돼요. 9.8 나누기 3의 몫은 3.26 쭉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5.2 나누기 0.7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그렇다면 이것도 5.2를 0.7로 나눕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주고 77에 49 뺍니다. 몫에 소수점 찍고 이렇게 0을 붙여 내려볼게요. 7, 4, 28 빼면 2. 자, 이때 몫을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몫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고 몫의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니까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땐 7이 되는 거예요. 5.2 나누기 0.7은 7.4 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놓고 보니까 5.2 나누기 0.7이 더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라는 주제에 맞춰 문제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6번째 개념, 나누어 주고 남는 양 알아보기라고 했네요. 문장으로 만나봅시다. 물 21.6리터를 한 사람에게 4리터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 구하기라고 했어요. 사람의 수라고 하는 건 1명, 2명, 3명, 4명. 따라서 사람의 수는요, 자연수로 항상 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겠습니다. 즉, 21.6 나누기 4를 계산하더라도 그 몫은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한다. 방법 1. 21.6리터에서 4리터씩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4를 5번 뺐을 때 1.6이 남는다라고 할 수 있죠. 1.6 이만큼은 4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4만큼 더 이상 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를 5번 빼면 1.6이 남습니다. 즉 4리터씩 5명에게 줄 수 있고 남는 것은 1.6리터입니다. 이렇게 뺄셈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또 세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1.6 나누기 4. 그럼 4, 5, 20. 자, 여기서 몫의 소수점 찍고 더 계산 안 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수는요, 소수가 아닌 자연수이기 때문에 몫은 자연수까지만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4, 5, 20 빼니까 1.6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5명, 남는 물의 양은 1.6리터가 되는 거예요.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21.6 나누기 4에서 이때 이 4는 한 사람이 가지는 물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4와 5의 곱 20은 나누어 주는 물의 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담 합계 나누어 주는 물의 양에다가 남는 물의 양 1.6, 20에다 1.6을 더하니 21.6이 되더라. 따라서 구한 답이 맞았다라고 할 수 있죠. 합계가 처음 물의 양과 같으므로 구한 답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설탕 28.4kg을 한 봉지에 3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 수와 남는 설탕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28.4를 3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봉지의 수라고 하는 것은요, 한 봉지, 두 봉지 이렇게 자연수로 표현이 되니까 몫은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합니다. 3, 9, 27, 28.4에서 27을 빼니까 1.4가 남는 거죠. 따라서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 수는 9봉지가 되고 남는 설탕의 양을 1.4kg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남는 양도 확인해 보았어요. 소수의 나눗셈 다양한 계산의 원리들을 익혀둡시다.